비가 아주 미친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쉘터로는 버티는데 급급한 쉘터예요. 바람이 치고 들어오면 비까지 같이 밀고 들어와서 안쪽이 좀 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쉘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기응변식 쉘터예요. 제가 왜 카메라를 잘 안 갖고 다니냐면, 이런 길을 다닐 때 카메라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카메라를 애초 배낭에 결속해 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카메라 안 쓰고 훈련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과정 전체를 다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존 배낭을 메고 이런 길 다니면서 적합성, 이런 스스로의 체력 단련,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 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빨리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지형, 또 이런 지물들,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 훈련도 하고, 그다음 생존 배낭도 그때그때마다 꾸리고, 기술의 진보가 되면 그 진보에 따라서 남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물품들로 바꿔서 챙겨서 이렇게 실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배낭은 생존 배낭의 완성형, 그리고 무게는 한 2리터 500ml 물 4개 포함해서 2리터 포함해서 한 1.6인가 7, 12kg가 안 됩니다. 배낭 자체도 네이처하이커 60+5, 예전부터 제가 테스트했던 배낭인데 가볍고 기능적입니다.
키 한 160에서 180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물론 등가 조절 시스템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성인 신체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어깨끈, 그 다음 힙벨트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한 4만원 초보면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하고 기능적이라서 초반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배낭입니다. 위에다가 물건을 쌓아 올려서 배낭이라든가 그 침낭이라든가 텐트라든가 뭐 발포 매트 등 그런 것들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스텝도 있고 하단에는 방수 커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kg 안 되는 무게로 계속 훈련을 해가면서 생존 배낭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낭에는 발포 매트, 텐트, 방수포, 비옷, 안에는 침낭, 큰 침낭 아니고 3계절용 경량 침낭을 넣고, 그래서 추운 유지 기본 3대 장비인 텐트, 매트, 침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은 외부에 500ml 2개, 그 다음 내부에도 500ml 2개에서 총 2리터 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언급했던 카테고리 7가지의 기본적인 물품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낭 자체는 가성비 나름대로 대용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성비 60 플러스 5리터니까 작은 용량 아닙니다. 네이처하이크의 60 플러스 5 배낭입니다. 요거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 제가 무게를 한번 재봤을 때 11.6인가 7인가 이렇게 무게에 달았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배낭을 이제 싸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움직여 보면서 또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 또 실제 이거를 야외에서 한번 써보면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나에게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장비는 또 빼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꾸려 놓는 것이 생존 배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재난 상황이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 주변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존 배낭을 자주 쓰기 위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니면 일생에 한 번 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꾸려 놓는 그런 어떤 안전 장비, 재난 대응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해야만이 그런 상황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생존 배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놨다 그래도 끝이 아니고 계속 뭐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이 옮겨진다거나 가족 구성원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상황에 맞게끔 한 번씩 점검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또 자금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또는 때로는 성능에 우선을 둬서 좀 가볍고 또 효과적인 그런 장비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도 생존 배낭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 실용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물건들을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 그건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고 와서 써보고 그 다음 또 상태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점검을 해봤을 때 나에게 최적화된 생존 배낭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여러분 같은 경우 뭐 가성비 물품들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 이런 물품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꾸려서 그냥 돈만 버리고 그냥 뭐 제대로 효과를 못 봐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찾아내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에 테스트할 때 500ml 생수 요걸로 3일 버텼어요. 다 체크하면서. 그래서 쉘터가 잘 구성되면
체력과 수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텐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프나 이런 방수포 같은 것들 아니면 은박 담요로 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이라든 가족이 많거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텐트를 챙기는 게 좋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내 가족들 위한 보금자리를 피신 장소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 타프라든가 아니면 뭐 은박담요라든가 이거 아니면 자연재료를 해보라 그러면 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 많이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상상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 유튜브는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보는 거랑 실제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죽이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야외에 나와서 훈련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라든가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빠르게 이 쉘터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방풍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텐트나 아니면 텐트와 역할이 유사한 그런 뭐 그룹 쉘터라든가 그런 어떤 신속하면서 빨리 바람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챙긴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생존변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식량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존변량은 뭐 72시간으로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식량 하루에 그냥 에너지바 하나씩만 먹어도 됩니다. 쉘터만 잘 구성되면 체력 소모를 아끼고요. 당연히 저체온증 예방이 되고 피로도를 낮춥니다. 피로도가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쉬어야지 체력 고갈도 막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 그 피로도도 낮춥니다. 여기서 웅크리고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웅크리고 있잖아요. 은박담요 쓰고 웅크리고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다음날까지 너무너무 피곤해서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 자, 이런 식량 같은 거 안 챙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투자한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느낀 게, 이런 활동화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밤에 고통스럽지 않게 잠 한숨 그냥 편히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무리 식량만 해도 의미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방송으로 산에 조난당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진짜 절벽에서 깎아진 절벽 옆에 빈틈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낙엽 다 끌어모으고 은박담요로 방풍벽 세우고, 그다음 은박담요로 이런 낙엽 매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밤을 버팁니다.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구부려서 웅크려서 버텨야 돼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났어요. 그 촬영 끝나고 다음날 안전하게 하산하고 난 후에 집에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을 버틴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극도로 쌓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집에 가다 보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졸아가지고 발을 뗀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그래서 뒷차에 이렇게 추돌했습니다. 뭐 접촉사고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접촉사고가 아니고 진짜 주행 중에 제가 깜빡 졸았으면 큰 사고를 이어질 뻔했죠. 그만큼 수면에, 그 다음 휴식에 그 질을 높이는 것은 재난 대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보호, 체력 보호, 체온 보호, 수분 보호 효과가 크다. 그래서 쉘터라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가족이 악천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체온 유지의 변수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쉘터, 뭐 텐트 좋고 타프 쉘터 좋고 아니면 그룹 쉘터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놓은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걸 덜 챙기더라도. 왜냐면 대부분 이런 야외 공터 아니면 뭐 도심이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위협할 수 있는 이 체온 유지와 관련된 부분과 3일 정도의 재난 상황에 대피라고 하면, 그 다음 응급처치 부분이고, 그 다음 물입니다. 나머지 뭐 보조 배터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챙겨주고 케이블이랑 같이 챙겨주는 거는 또 당연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다음 훈련이 더 잘 된다 하면 나머지 물품들로 더 효과 높게 대응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물건들의 가치를 증명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은 그냥 부가적인,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 챙겨놓은 짐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꾸려놓은 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 생존 배낭을 다시 한번 꾸려서 점검해야 될 이제 시기인 거죠.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점검하고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밖에 나 소비하면서 다시 교환해주고 음식이나 약품도 마찬가지. 또 그 사이에 기술 발전도 더 좋은 효과적인 가성비 제품이 나오면 그걸로 바꿔주고 기존 거는 백업으로 놔두시거나 집안에 백업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뭐 파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고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존 배낭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꾸리고 고정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라서 그대로 따라한다 그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재난의 상황도 계속 바뀌고 개인의 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수준도 거기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장비가 변경이 되겠죠. 생존 배낭이나 자체가 언제 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효용성과 실전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재난 대응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야외에서 점검해보고 써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방치해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대응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장비로 보완해야 됩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게 장비예요. 장비 없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비를 챙겨서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하겠다는 게 생존 배낭의 의미입니다. 장비란 말이에요. 장비. 근데 왜 장비를 제대로 안 챙기려고 하냐고요. 대충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 조금 꾸려가지고 가볍게 꾸렸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훈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존 훈련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면 그건 장비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비를 잘 갖춰졌다가 나중에 기술이나 훈련이 많이 되면 장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장비를 줄이거나 어설프게 뭐 싸구려 장비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장비를 챙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실전성 있는 생존 장비가 아니라서 재난 상황 생기면 여러분 고생만 하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점검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밖에 갖고 나와서 캠핑 하시면서 아니면 야외 활동 하시면서 써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존 장비는 항상 레디 투 고입니다. 항상 준비가 된 진짜 생존 장비. 그렇게 탈바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서 기간 되면 한 번씩 먹고 아끼고 써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진짜 생존 배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장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비를 잘 챙기는 것은 생존 배낭 꾸리기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훈련과 경험이 많다 그러면 장비를 줄여도 돼요. 뭐 맨손으로 불도 필 수 있고 쉘터도 금방 만들 수 있고 그건 지형을 빨리 파악해서 대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평상시 잘 훈련됐다 그러면 장비를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장비를 적절한 것을 내가 바로 쉽게 쓸 수 있는 것 효용성이 있는 그런 장비로 잘 꾸리는 것이 생존 배낭 꾸리기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못 쓰거나 쓸 줄 모르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장비 그런 거는 생존 배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공터에서 지금 뭐 야영장이지만 야영장 옆에 지금 공터에서 오늘 하룻밤을 자면서 2024년 버전 생존 배낭에 대한 물품들 제가 한번 또 점검하면서 또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재난 대피한 공터라고 했을 때 일단은 쉼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거 쉘터 구성이라고 하죠.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런 텐트를 바로 쳐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뜨거운 태양이든 아니면 바람이든 비든 눈이든 1차적으로 생존을 위협한 중요 변수 하나는 막아두는 겁니다. 체온 유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요소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이 쉘터의 가치는 실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악촌을 만나보면 알 건데, 어쨌든 거기에 가장 대응하기 좋은 것은 이런 텐트 또는 그룹 쉘터 이런 것들, 아니면 저렴한 비닐 쉘터도 좋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좀 휴식의 질을 높이려면 텐트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이 많고 경험이 충분하다면 탑으로도 얼마든지 쉘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일단 2만원짜리 발포 매트예요. 제가 추천했던 발포 매트. 일단 지금 여기 지형 자체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깔아놓고요. 이분들을 쭉 훑어봅시다. 비가 오는 게 문제예요. 바람이 불면, 비 온 상태에 바람 불면, 특히 바람이란 변수가 정말 체온 손실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방수포, 남들하고 2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비상 방수포. 요거 서바이벌기에서 팔더라고요. 중국의 알리에서도 2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국내에는 서바이벌기에서 파는데 색상이 이 빨간색이 없습니다. 알리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니, 바람 많이 불 때 체온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니에요. 그 다음 비옷 중요하죠. 판초에도 좋고 비옷도 좋아요. 그리고 헤드랜턴, 프레쉬보다는 재난용으로 헤드랜턴이 좋습니다. 양손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헤드랜턴을 쓸 경우에 좀 더 효율적입니다. 헤드랜턴이 있고, 그 다음 외부에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방수 보조 배터리입니다.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충전 방수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꾸준히 써왔는데 성능상 큰 문제 없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보조 배터리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충전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좀 투자해야죠. 가격이 비싸단 말이죠. 태양광 충전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5000mAh 정도의 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도 되고요. 그런 것들. 왜냐면 재난 상황에서, 특히 한국에서 3일 정도의 생존에서는 통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을 유지하려면, 즉 스마트폰을 유지하려면 보조 배터리, 그 다음 충전 케이블, 충전기 꼭 챙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 배터리, 그 다음 태양광 충전기를 챙겨 다닙니다. 큰 거도 있지만 이제 휴대성을 위해서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좀 효율적인 장비, 가볍고 신뢰도 높은 장비로 바꿔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고 그냥 보조 배터리 여기 챙기셔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보조 배터리라면 지퍼백에 넣고 거기에 제습제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냥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고온에 다습한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안에 말 그대로 이 결로가 생깁니다. 습기가 생겨서 기계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만약에 방출을 한다고 하면 제습제랑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 물, 작은 삽, 오염물 덮거나 대변을 보고 처리할 때 이런 모종삽 같은 거 중요하죠. 이거는 왁스를 먹인 착화제입니다. 혹시 불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 착화제로 빠르게. 바깥쪽에 에너지바, 비상식량 에너지바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도 비상식량으로 쓰는 영양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때 이거 하나씩만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되고, 한 끼 하나씩 먹어도 되고, 또 다음 시리얼이 따로 있으니까. 생존배낭 식량은 여러분 가볍고 보관기간 길고 그냥 또 맛도 농도 있는 그런 것들 뭐든 관계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리를 한다거나 물을 끓여서 뭔가 데워야 되는 그런 전투식량 같은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체 발열되는 건 괜찮아요. 자체 발열, 온열 무슨 식품이 있던데 옛날에 먹었던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외부에 결속된 것은 다 됐고, 자 여기 3개월 침낭입니다. 침낭. 침낭.
작고 가벼운 거는 물 끓일 수 있는 도구. 이 안에는 가스 스토브와 이소가스 버너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 나는 이소가스라든가 그 이소가스 버너 챙긴 게 부담된다 그러면 의약용 알코올과 그다음 그 알코올 버너 있죠, 작은 거, 요거 같이 세트해서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 스태킹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소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독용도 되지만 연료용으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또 챙긴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 지금 오늘은 알코올 버너와 알코올을 챙겨왔어요. 요거는 비비색. 왜냐면 얘 자체가 겨울용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어링을 해줘서 약간 보온성을 더 높여주고, 침낭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원단이 뭐였죠? 타이백 원단으로 사용된 가벼운 비비색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부족한 침낭의 보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응급처치 킷.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안에 재난 상황에 필요한 특히 외상 중심의 응급처치 약들, 그 다음 소독약, 아까 알코올과 포비돈 요오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바로바로 이 외상에 대한 부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좀 꾸려져 있어요. 시중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괜찮은 보안 주머니에 여러분들이 2만원대에 한 15개 정도 물품이 들어있는 걸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메디킷. 요거는 방수 주머니. 이 안에 자잘한 도구들, 물, 식량, 기타 뭐 라디오 이런 또 추가적 보조 배터리 것들이 이 안에 보조 뭐 갈아 신을 양말들 이런 것들 다 이 안에 하나로 주머니에 묶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온 옷입니다. 갈아입을 옷 또는 침낭에 부족한 보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겨울용 옷이 상의와 하의로 구분돼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작아요. 부피가 작아요. 제가 예전에 근데 오리털 같은 거 넣어놨는데 그건 오랫동안 이게 압축되다 보니까 다시 꺼냈을 때 이 그 필파워와 관계없이 회복이 안 됩니다. 로프트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렴한 합성 충전재에 들어가 있는 보온 옷들이 꽤 있죠. 신슐레이트도 좋고요, 뭐 소로나도 좋고요, 그 다음 웰론도 좋습니다. 저렴한 거 있어요. 2~3만원짜리 그런 것들로 상하이를 꾸려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상의만 중심으로 샀는데 지금 하의도 그렇게 저렴한 보온 바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침낭의 보온성을 요걸로 레이어링으로 또 보완해주고, 그리고 침낭이 없어도 웬만한 겨울 빼고 날씨에는 이 보온 옷으로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누워서 좀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핫팩과 잘 조합한다 그러면, 침낭이 부담된다 그러면 요거 기존에 있는 방한복을 잘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체온유지 바로 대응하시는 물품들, 그 다음에 이게 물과 식량, 응급처치, 약, 그 다음 방한복, 그 다음 기타 여러가지 도구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조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대피소로 이동하더라도 거기에 케이블, 충전 케이블 여러분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보조 배터리 하나, 둘, 보조 배터리만 3개예요. 3개 충전 케이블, 혹시 대피소에서 내가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블과 충전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갖고 묶어 둔 거죠. 그래서 보조 하나, 둘, 보조 배터리 3개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밖에 쓰고 또 충전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충전해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한 1년 동안 안 하더라도 한 30%, 40% 정도만 방전되지 아직 좀 절반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한번 점검하면서 쓰면서 나와서 쓰고 다시 한번 집어넣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쫙 충전하고 다시 세팅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직접적으로 쓰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완도 하고 끈 대용을 쓸 수 있는 거, 테이프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죠. 제가 응급처치로도 부목 만들거나 도구 만들 때도 가장 빠른 게 이 테이프입니다. 불쏘 시기도 되고, 그 다음 필터, 전기 필터, 그 다음 약이라 그랬나? 캔들. 이것도 굉장히 은박 담요 집어 쓰고 이거 하나 안에다가 이 티라이트 하나만 켜놓고 있어도 와, 처음 금방 올라옵니다. 이게 또 은박 담요 열반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쓰고 착화제로도 쓰기도 하고, 은박 담요, 그렇죠? 테이프도 여러 개 준비했어요. 은박 담요. 중요하죠. 핫팩 굉장히 얘랑 이렇게 하면 부족한 그 침낭의 보온 능력을 얘랑 커버가 다 해줍니다. 그다음 휴지, 또 은박담요, 불필신 도구 지퍼백 안에 지금 넣어놨어요. 불필신 도구. 그다음 라이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백업으로 다른 사람 주려고. 다른 사람, 저는 이걸 쓰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 이거 뭐 불필요도 안 챙겼으면 다른 사람 위해서 몇 개도 챙겼어요. 다음 마스크. 지금 바람 많이 불거나 아니면 대피소 가도 감염 위험이 큽니다. 대피소 내 방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 수만큼 이렇게 방역 마스크 챙기면 되고, 착화제 따로 챙겼고, 지도, 물 여기에도 2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거 물 2개, 그 다음 내부에 물 2개. 그 다음 또 구두약, 착화제 역할을 하죠. 배터리, 위생 장갑. 왜냐면 상처 부위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오염된 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위생 장갑을 챙겼고, 그 다음 이건 도로 지도입니다.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수팩이 없고, 이걸 챙기면 반드시 그 나침반도 같이 챙겨줘야 됩니다. 나침반은 제가 EDC 백에 들어있어요. 그걸로 같이 해서. 근데 3일 생존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나? 그래도 챙겨 놓으면 혹시 먼 걸 이동할 때 참고는 충분히 될 수 있죠. 하지만 독도법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이거 줘봐도 의미가 없어요. 독도법,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금 훈련하거나 아니면 GPS 이런 것들 백업으로 지도를 먼저 오프라인 지도를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능력상으로는 이것만 있어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3일 생존이 넘어갈 경우는 이제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도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라디오는 건전지용 라디오가 있고, 그 다음 크랭크형이 있습니다. 이게 핸드 크랭크 돌려서 하는 거. 추가적인 비누 있습니다. 비누. 이건 사실 위생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가글. 왜냐면 감염병 돌 때 특히 이 기관으로 호흡기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약 칫솔 챙겨도 좋아요. 근데 치약 칫솔 챙길 정도의 충분한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가글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위생으로 해서 감염 예방이 되고 감기 예방되니까 그거 주는 거고, 추가적인 파라코드 끈, 질긴 끈 이게 챙겼고, 충전 케이블, 레드랑 호환할 수 있는 거 케이블 이렇게 챙겨줬고, 요거 정수 필터도 있지만 정수 알약도 같이 챙긴 겁니다. 항상 보조와 주 보조가 같이 따르면 좋아요. 응급처치 키트용 멀티툴 여기 있고, 케이블도 백업, 비누 알약형입니다. 이건 종이형이고 알약형이에요. 비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 소독할 때 물이랑 광범위한 소독약보다 전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씻어만 줘도, 비누로 씻어만 줘도 위생 관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배터리, 이거는 온도계랑 호루라기, 네임펜이랑 이 테이프랑 해가지고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시간 같은 거 적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연락처 이름 같은 거 해서
신호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메시지를 남길 때 쓸 수 있죠. 얘들랑 조합되면 좋아요. 그리고 이 물 끓인 도구 어떤 거든 좀 챙겨라 제가 말씀드렸죠. 좀 가벼운 티타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각, 그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그 물품도 괜찮습니다. 사각.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물 끓인 도구와 함께 알코올 스토브가 들어있어요. 알코올 스토브. 얘랑 이 메디킷 안에 있는 이 수용이 알코올 합체되면 이게 말 그대로 물 끓일 때 가장 빠르게 이런 자연재료 불을 키울 수 없는 젖은 환경에서도 초보자들도 쉽게 얘랑 얘만 가지고 있으면 물을 끓이거나 뭔가 보온용 물을 데워서 핫팩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거 끓여서 여기 끓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핫팩 되죠. 이걸로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저 같은 게 식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물품 자체가 사실 좀 간소화되어 있어요. 이제 여분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능선에서 쉘터 지금 구성하다 이렇게 능선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때 끈 연결했다 이게 다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듭으로 귀퉁이 잡았어요. 다음에 매듭, 요거 귀퉁이 매듭하는 거 한번 골치 아픈 거죠. 저렇게 쉘터를 그냥 지대 나무 구해가지고 축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쉘터 구성이 끝났습니다. 버틴 거죠.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앉아서 버틴 것도 좋은 방법이죠. 쉘터 작게 만들면. 간단하게 방수포를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했습니다. 딱 성인 1명 정도가 들어가서 버틸 정도 됩니다. 내가 가족이 뭐 최소한 2명 이상이라면 3 곱하기 3 타프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가정용 텐트 2명이서
2인용 각각 하나씩, 아니면 한쪽은 텐트랑 좀 보온용품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이런 기타 물품 챙겨서 생존배를 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물품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가까이에 배치를 하고, 정말 악천후가 발생되면 바로 이 텐트 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생존배를 점검하고 그 안에 물품들 체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옆에는 쳐놓을 겁니다. 왜냐면 상태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가끔 이렇게 펴줘야지 이 텐트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늘러붙는 것을 좀, 이게 오래 놔두면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 방수 코팅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체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드 코리아에서 나온 리노 1이라는 1인용 텐트입니다. 무게는 1.68, 1.7kg 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제가 생존 배낭용 텐트 1인용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번갈아 가면서 써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텐트 상태를 점검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냥 가성비 좋은 텐트는 그때 생각이 나네. 주황색 중국산 제품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재료라든가 아니면 소재, 그 다음 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한 4, 5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거랑 국내 제품 중에는 오디시의 마크 1 텐트 좋아요. 그 다음 제가 추천드렸던 트랙 100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데카트론이 지금 철수를 해서 이미 그 정도의 가격에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산 브랜드 저가 남자 가성비 텐트랑 그 다음 오디시 마크 1 2인용 텐트, 그 정도가 가성비 현재로는 괜찮은 10만원대나 10만원대 아래에서 구할 수 있는 텐트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30만원짜리 투자해서 좀 성능 괜찮은 텐트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거 패킹만 했더니 이 안에 방수 부분이 찐득찐득해지고 지금 서로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점검해 줘야 됩니다. 얘가 1년에 한 번인데, 이거는 옆에다가 이제 쳐놓을게요. 제가 지자체 이 교육하다 보면 가끔씩 점검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지진이라든가 태풍 아니면 산불로 인해서 대피에 대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텐트가 준비되어 있냐 물어보면 어떤 지자체는 돼 있고 어떤 지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공터나 아니면 대피소에 노출된 그 상태에서 그냥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텐트가 도달하기 전까지 지자체가 완벽하게 다 모든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인 대피소 쉘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그 안에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시험 보호도 되고.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쉘터가 나왔죠. 얘를 시간이랑 효율성에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물론 얘가 뭐 12,000에서 2만원, 얘가 한 20만원,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효율성에서 그만큼 가치를 가집니다. 저는 임기 응변식 쉘터는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기가 막힌 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밤을 버틸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부터 비가 내리면 이제 골치 아프죠. 텐트는 여기 쳤었다가 다시 안쪽에 저기 보관을 해놨고요. 만약에 기상이 더 나빠지고 악화되면, 이걸로 버티기 어려우면 바로 텐트를 쳐가지고
또 다른 더 안전한 쉘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얼만큼 올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버텨낼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바로 텐트를 쳐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확실은 그 방수 매트 형태의 이 타프 쉘터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길이도 좀 짧은 편이고 너비도 짧은 편이라서 한 명이 가까스로 누울 정도의 쉘터밖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앉아서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걸로 이 쉘터로 오늘 밤에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가 오는데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온을 좀 끌어올려 놓고 수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끓인 도구에 안에 여기 알코올 스토브입니다. 그 다음 메디킷 안에 있는 구급낭 안에 있는 이 알코올을 이용해서 바로 지금 이런 젖은 상황에서도 불을 끌어올려서 물을 데워 먹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스토브랑 이소가스 조합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그것이 좀 더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요 조합도 좋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이건 수동용으로 의약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코올과 알코올 스토브를 이용하면 바로 불을 키워낼 수 있죠. 헤드램프 빛으로 여기 전체를 비추기가 쉽지는 않네. 확실히 이 타프 쉘터 만들려면 최소한 3 곱하기 3 제가 추천드렸던 가성비 4만원짜리 콩타프 정도는 돼줘야지 쉘터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수포도 챙기면 좋고요. 그 다음 텐트 대용으로 내가 뭔가 가성비 제품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3 곱하기 3 정도의 타프가 돼줘야지 좀 효율적인 쉘터도 되고 내부 공간 활용도 높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나는 좀 빠르고 쉽게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텐트가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알코올 스토브 사실 때 반드시 뚜껑이 있는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도 또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수동 약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연료 겸 수동 약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죠. 역시 빠르고 효율적인 것은 가스스토브가 좋습니다. 가스스토브가 좋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나중에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시면 돼요.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점화를 합시다. 점화가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위험한데. 착화를 쓰면 파이스를 써야 돼. 보이나?
실내 텐트 내에서는 이 알코올 스토브 상당히 위험한데, 이건 또 상대적으로 야외 개념이니까 안전한 편입니다. 이렇게 만좀 따뜻하네. 쭈그려 앉는 것보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없는 거나 차이가 큽니다. 코코아 같은 거 타서 먹으면 좋죠. 코코아 같은 거. 아니면 그 율무차 같은 것들, 아니면 곡물류들 이렇게 여러 개 섞인 그런 어떤 휴대용, 일회용 차 같은 것들 좋죠. 아우 피곤하다. 라면 있으면 라면 딱 끓여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비 떨어지는 야외에서 알코올 스토브로 물 끓여 먹는 이런 행위도 운치는 있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이면 얼마나 지금 이게 고통스럽겠냐고, 심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장비들 중심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는 게 그겁니다. 생존 상황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됐다, 쉘터 구성한 것도 정신적 멘탈이 힘들기 때문에 되게 필요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설치하고 빨리 쉬면서 멘탈도 관리하고, 그다음 라디오를 틀어서 정보도 좀 들으면서 그런 다음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쉘터는 빨리 구성될 수 있는 게 좋아요. 아우, 좋네.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그 바람에 대한 부분이 변수를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야외에서 그냥 비만 내리는 거, 그냥 눈만 내리는 거, 이건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람까지 불어버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대응하기 정말 힘듭니다.
한 200mm 정도의 물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쉽게 안 꺼지죠. 대신 화력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방풍벽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다 돌 같은 걸로 해서 방풍벽을 딱 구성해주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인 상태에서 물을 끓일 수 있죠. 다 끓었네. 다 끓었습니다. 따뜻하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쿠스틱은 뚜껑이 있는 걸로 알아요. 따뜻한 물만 마셔도 피로가 풀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존 배낭에 있는 물품과 의약품 또 몇 가지 도구들 조합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수분 보충과 함께 체온을 올리는데 이렇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그리고 방한복으로 빨리 입을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 온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비가 조금 더 강해지기 전에 보온옷을 입어야지 부족한 침낭의 보온 능력을 좀 보완해서 살만합니다. 바지도 방한 바지 확실히 좁아서 많이 좁아서
이렇게 방한복이랑 3개월 침낭, 그 다음에 비비 커버, 그 다음에 침낭 커버가 있으면 그래도 혹한의 겨울 빼고는 이렇게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도 밤을 버틸만 합니다. 제 경험상 충분히 버틸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쉼의 질이 높아집니다. 쉼의 질이 높아질수록 피로도가 좀 떨어지고 또 체력 회복도 빨리 되고 체력 고갈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고 장점이 많아요. 쉴 때 이렇게 좀 누워 쉴 수 있는 거. 그다음 웅크리고 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그걸로 인해서 체력 고갈이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누울 수 있는 공간, 특히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회복이 좀 더 빠르겠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좀 누울 수 있는 쉘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생존 배낭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는 걸로 하면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도 쉼의 질을 높여가면서 버텨낼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잘 잡시다. 비가 아주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쉘터로는 버티는데 급급한 쉘터예요. 바람이 치고 들어오면 비까지 같이 밀고 들어와서 안쪽이 좀 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쉘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기응변식 쉘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만 내리면 괜찮은데 바람까지 불게 되면 진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지금 바람이 계속 불면서 타프 막 쳐내고 바람으로 이쪽으로 개방된 곳으로 비가 같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룹 쉘터 또는 텐트를 챙겨야만 진정 악촌의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소의 물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지. 절대 이걸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전 또 이보다 더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뭐 자연재료라든가 연박담요 같은 걸로 버텨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인들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비비 커버, 침낭 커버가 있어야지 침낭이 입고됩니다. 안쪽에도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침낭 좋습니다. 침낭 커버 꼭 챙겨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바람 불면서 비가 확 쳐들어와가지고 잠시 깼습니다. 자, 어제 밤을 보내봤습니다.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계속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계속 치고 들어와서 이쪽이 개방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발라크라바랑 후드로 덮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머리가 젖는 것은 다행히 막을 수 있어서 그래도 밤을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기본적인 상태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이쪽이 뚫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악천후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쪽이 뚫려 있다. 그래서 확실히 그룹 쉘터라든가 텐트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유용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체감하게 된 거고, 그 다음 바닥이
아직도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발포 매트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한기가 그대로 느껴져서 몸을 막 뒤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잠을 좀 잤는데, 발포 매트가 없는 곳은 분명히 좋아요. 나아요. 하지만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 공사라고 불리는 이 매트가 이 한기 차단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 바닥에 있던 굴곡도를 잡아주는, 그래서 좀 편안한 심해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매트도 발포 매트 하나, 뭐 에어 매트 하나 이렇게 조합을 해주는 거, 가성비 제품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 이 방수포 잘 견뎌졌습니다. 근데 새벽에 한번 저쪽 끝에 부분이 바람이 갑자기 확 치고 들어와서 이쪽 끝에 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나머지는 잘 팩다운이 됐는데, 또 잠에서 또 깨서 또 저거 갖고 팩 찾아서 다시 또 팩다운 시키고 또 자고, 결과적으로 이 휴식이 질이 좋지가 않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이 정말 찌뿌둥하고 아프고, 다른 어떤 제가 야외에서 잤던 환경보다 그때 몸 상태보다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너무 뻐근하고 아픕니다. 잠도 계속 연속적으로 자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악천 상황들 때문에, 그다음 바닥에 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의 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요소란 얘기예요. 이런 계속 비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낮은 온도에서 바닥 한기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쉘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잠자리 수준에서는 몸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쉬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 뭐 체력 고갈이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력 고갈, 지금도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 많이 챙기는 거보다, 뭐 먹을 거 많이 챙기는 거보다 좀 잘 쉴 수 있고 악천후에서 좀 더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의 수요가 필요가 더 체감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잠을 몇 번 깬지 몰라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전 다음에 이제 따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그 야전 침대를. 아니면 허리가 안 좋아. 지금 여기 굴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데. 이걸 다 평탄화를 할 수 없어서 잤는데, 자고 나니 자다가 보니까 이거 완전 기울어지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텐트 없이 타프나 이런 것들만 야지에서 딱 자는 거 되게 로망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몸을 상당히 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악천후를 만나면 더더욱 고통스럽고, 그 다음 심의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몸 상태를 아주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루를 더 버텨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의 연속이고, 온몸이 찌뿌둥하고 너무 이 피로에 찌드는 상태에서 또 하루를 버틴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정도라도 없으면 그냥 밤을 꼴딱 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 상태가 정말 나빠집니다. 체력 고갈이 굉장히 심해지고, 물 아무리 많아도, 식량 아무리 많아도 몸 자체가 너무 상해서 또 그 체력적 고갈로 활동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낫지만, 있더라도 벌써부터 이 쉘터, 이 몸 전체적인 이 장비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자체 쉘터의 수준이 상당히 이 체력 고갈과 그다음 이 악천후 대응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지금 한 6시 28분인데 한 5시부터 사실 계속 빨리 해 떴으면 좋겠다 1시간 가까이를 거의 뭐 주문을 외다시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쉼의 질이 얼마나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텐트만 있었어도 사실은 훨씬 편안하게 잤을 텐데, 그래서 새벽에 텐트를 다시 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좀 더 버티자. 그리고 또 귀찮아서, 몸이 피곤하니까 그거 뭔가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좀 있으면 비가 그치겠지. 이렇게 나오면 날이 밝겠지. 이러다가 스스로 희망 고문하면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막 행복하게 야외에서 자면 개운해.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원래 뭐 야외에서 좀 더 큰 타프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쉘터를 구성하고 잤을 때는 정말 개운합니다. 침대나 아니면 특히 이제 매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성능이 좋고 편안한 것들 깔고 잤을 때는 일어나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하룻밤을 자면 개운해요. 역시 밖에서 이렇게 자야지. 그런 개운함이 있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을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하룻밤이었다. 그 이유는 이 쉘터 시작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악천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시작된 거죠. 자,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쉘터 구성해서 밤을 버틸 수 있는데 악천후 만났을 때는 바람이 치고 들어와서 이쪽 부분이 다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젖었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휴식의 리듬을 다 깨버리고 휴식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타프를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할 것 같으면 큰 걸 사야 돼요. 3x3 정도가 돼야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사고, 그 다음 아니면 경량 텐트나 아니면 가성비 텐트부터 사고 나머지를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매트는 조금 더 좋은 거요. 그 다음 발포 매트나 아이언 매트 하나 더 해서 바닥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더 환기 차단과 쿠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저 어제 그 에너지바 하나랑 그다음 물 끓여 먹은 거 그게 실제 식량의 전부예요. 하루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뭡니까? 식량보다 이런 체력 고갈련해서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수준의 식량이냐. 식량 적정하게 하루에 뭐 500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산정해도 좋고요. 재난상황에서 막 돌아다니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대피소 아니면 내가 쉘터 구성하고 거기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개념이니까. 그다음 물은 한 1인당 3일 정도 과정일 때 500ml 정도면 충분하다 봅니다. 여름이라 할지라도. 근데 많이 움직여버리면 물 소비가 심하지만 내가 미리 염두에 둔 장소, 가까운 장소, 또 안정된 장소, 근거리에 딱 설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바로 대피한다 그러면 거기서 버틸 때는 하루에 500ml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물건들은 거의 쓴 게 없죠. 거의 쓴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마찬가지.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은 혹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물품이지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은 아닙니다. 제일 필요했던 물품은 이런 악천후 어제 비가 왔던 상황에서 내 몸을 젖지 않도록 지켜주고 바람과 비로부터 저체온증을 막아주는 그 물건들이 우선적이었고 나머지는 물과 일부의 식량 그다음 뭐 물 끓이는 데 썼던 도구들 이 정도가 어제 사용했던 대표적인 생존 장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한 번씩 테스트하면서 여러분에 맞는 또 여러분 기술에 맞는 여러분의 경험에 맞는 물건들 보완할 수 있는 물건들로 업그레이드 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신이 조금 드네요. 이 심리적 안도감, 해가 이제 떴단 말이죠. 오늘 6시 30분이 지금이 지금 일출 시간입니다.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도감이 싹 듭니다. 이때까지 버티는, 밤을 버티고 낮에 쉬는 이런 개념의 생존형 어떻게 보면 버티기 전략인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거로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쉘터 구성하려면 제대로 된 걸로 여러분이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악천후에 버티기 어렵다.